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제법 길었던 설 연휴도 이제 끝나갑니다. 약간 어수선한 가운데 설날을 맞았지만 올해는 그래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서 편한 마음으로 설 연휴 보내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윤석열 파면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 연휴 특집 방송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파워 저널리스트 두 분을 모시고 꾸며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두 분이 아니면 윤석열의 오늘이 없었을 수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오늘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입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님, 그리고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죠? 예. 예. 이명수 기자님 오늘 핑크색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못 본 사이에 좀 더 네. 패셔너블해진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와이셔츠가 지금 되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맞춰 입었습니다. 그동안에 팬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전하고 똑같이 다니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너무 거만하면 안 되니까요. 항상 겸손하게 다니려고 노력하는데, 예. 예. 장인수 기자님은 책을 그동안에 쓰셨더라고요. 예. 작심하면 다시 기자라고요. 이번에 신간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애 첫 책인데, 예. 읽어볼만 합니다. 예. 첫 번째 책인가요? 네네. 그래요. 이따 책 얘기도 좀 들려주시고요. 예. 백운기 정치 1번지 설 연휴 특별방송 출발합니다. 예, 오늘 파워 저널리스트 두 분 만나봅니다. 이명수 기자, 장인수 기자 두 분이 친구간이라고 그랬던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예, 친구죠. 뭐, 예. 그러니까 동갑은 아닌데, 네. 예, 친구 이상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장인수 기자가 선배인가? 한 살. 한 형이에요? 살 맞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만나자마자 의기투합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점이 이명수 기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재고, 간보고, 계산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생겼어요. 예. 그냥 좋으면 같이 가는 거고, 네.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각자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때 보자마자 저에 대해서 좀 약간 호감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이명수 기자님을 잘 몰라서 그냥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지? 이게 특종을 받아야 되니까. 예. 어떻게 설득을 할까 하고 갔는데 그냥 가서 내가 뭐 너한테 이걸 보여주면 보통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하기 전에 뭐 나는 어떻게 보호해 줄 거야, 뭐 너 이거 가져가면 어떻게 보도할 거야, 이런 걸 안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냥 패를 다 보여줘요. 그때 7시간 녹취록이었는데 30분짜리 녹취록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다 들려주는 겁니다. 예. 그럼 제가 이제 뭐 아무것도 약속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만 듣고 가서 딴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를 못 믿는다고 하면. 근데 이제 그런 계산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냥 이 정도는 뭐 서로 믿어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게 저는 사실 제일 와닿고, 아무튼 저한테는 뭐 감사하기도 했고, 저도 그러니까 이제 신뢰감이 같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기자 이명수이기도 하고 또 인간 이명수의 그렇죠.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명수 기자 혹시 혈액형이 O형이에요? 네, B형입니다. B형? 예. O형인 줄 알았어요. 대체로 이렇게 좀 예. 심플하고 그러면은 O형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설 연휴기도 하니까
이것도 약간 하면 또 아재 개그 되려나? 옛날에 이 혈액형 가지고 네.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었어요. 네. A형은 소세지, 그다음에 O형은 단무지, 네. AB형은 오이지, 뭐 그런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오, 그래요? 예, 예. 또 두 분도 안 들어봤다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지네요. 예, 예. 전혀 못 O형은 단무지라고 그래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네. 예.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A형은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AB형은 오이지. 네, 예. 오해 잘하고 아, 예.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네. 그럼 B형은 뭐냐? 예, 예. 지지지라고 그래요. 예, 예.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고. 근데 이 농담을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게 예. 저도 B형이거든요. 예. 저도 B형입니다. 아, 그래요? B형만 이 농담을 할 수 있어. 다른 형이 만약에 이거 하면서 지지지 그러면 그건 아주 기분 나쁜 거죠. 아, 근데 우리는 셋 다 B형이네. B형이 사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았어요. 기분이. 우리 이명수 기자님은 장인수 기자님 매력을 어떤 걸로 봅니까? 뭐 MBC에서 근무할 때 기자로서의 활동을 좀 봐왔고, 그리고 이제 관계를 가지면서 이 공중파 기자들만의 거만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를 제일 잘 알고, 제가 뭐 언론인 출신도 아니라고 제가 앞전에 출연해서 말씀드렸는데, 같이 다니면서 스스로 이제 저한테 하나하나씩 알려주는 것들이 저한테 좀 기자 수업을 좀 많이 배웠죠, 제가. 예.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강요가 아니라 예. 자연스럽게, 그래야지 보도 가치성이 있다. 그런 거를 좀 많이 알려줘가지고, 일단은 취재가 좀 50% 이상 되면 장인숙 기자님한테 이제 보고 드립니다. 소리 백은종 대표님한테 원래 해야 되는데 50% 이상 되면 장인숙 기자님한테 이제 일단은 이런 거 지금 진행하고 있다. 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딱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차차차차 또 들여다보겠지만 이명수 기자는 참 귀한 온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또 가공을 또 잘해야 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니까 네. 그렇게 또 해주고 이런 그 상호 보완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취재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네. 우리가 이제 이번 설 연휴 특집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해볼까 하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까지 한 것이 뭘까? 물론 가장 큰 것은 국민이죠. 이렇게 정말 눈이 많이 오는데도 알루미늄 은박 비닐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그런 시민들 또 추우나 어떨 때나 이렇게 나와서 외쳤던 그런 분들 아니면 있을 수 없지만 그리고 또 꼽는다면 이 시대의 의인들 예를 들면 박정훈 대령이라든지 최재형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었으면 오지 않았을 거고 정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널리즘에 입각해서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려주려고 했던 우리 진짜 저널리스트들이 없었다면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그냥 정했어요. 이분들을 파워 저널리스트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명수 기자, 장인수 기자, 봉지욱 기자, 박형광 기자. 정말 이 사람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렇게 어떻게 알려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네 분을 한꺼번에 좀 다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또 일정이 안 맞아서 지난번에 이제 두 분 뵙고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뵙는데 김건희 그 7시간 녹취록이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윤석열 그때는 대통령 되기 전이지만 그렇죠. 시작 전부터 윤석열 정권의 몰락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게 아니었나. 예. 당사자니까 장희수 기자님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7시간 녹취록 보도할 때
저도 지금 이제 와서 깨닫고 반성하는 부분인데 그 녹취록의 의미를 저조차도 다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정말 정확한 텍스트였고 거기에 사실 다 담겨 있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무속 논란, 끊임없이 계속되는 무속 논란 거기에 다 담겨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의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캐릭터, 남편을 되게 하대하고 지배하고, 예, 자기 외에는 자기가 다 모든 걸 이렇게 관장하고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의식들,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저도 특이하다, 이상하다 이러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다시 보면 이게 그때 이 말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하기도 했는데 일례로 그때 잘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게 그렇게 조국, 유시민, 김어준 욕을 해요. 김건희가. 그때는 되게 특이하다. 조국, 정경심 그 교수들을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남편이랑 그때 이제 대척점에 있었으니까 그 서초항쟁, 그 조국 사태로 왜 남편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갖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조국 사태 자체가 김건희의 작품이었다. 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보면 2020년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도했던 건데 그게 유시민을 검찰에 치려고 했던 거죠. 예. 예.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김어준을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되고 자기들이 집권하니까 TBS를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김어준 하나 쫓아내겠다고. 김건희가 근데 벌써 7시간 녹취록에서 보면 조국, 유시민, 김어준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다 사실은 그때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반영?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했던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은 좀 아쉽습니다. 예. 그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물론 지금은 MBC가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스트레이트에서 그렇게 애매하게 그냥 중간 잘라서 방송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그 1시간 통틀어서만 했어도 윤석열 대통령 안 됐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아쉽긴 한데 윤석열 돼가지고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뒤로 빠져 있습니까? 참. 이명수 기자님이 장인수 기자님 만나게 된 계기도 바로 그 7시간이 처음 시작이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알게 되고 하게 된 건데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손금 봐준 거. 그렇습니다. 그거는 언제 지금 녹화를 했던 거예요? 녹취를? 예. 대선 기간 때 21년도 8월 30일 날 김건희 씨가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들어갔죠. 그럼 7시간 때하고 시점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을 때군요. 예, 통화하면서 이제 한번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예, 들어가서 이제 몰카 찍은 겁니다. 예. 그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7시간 녹취록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7+3입니다. 그러니까 7시간 녹취록은 전화통화 녹취록이 7시간이고 이명수 기자님이 그 코바나 콘텐츠에 방문해서 또 촬영하고 녹음한 게 3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3시간은 아예 MBC에서는 그냥 보고도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알면서도? 저는 다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몰카로 또 촬영도 하거든요. 그때는 좀 MBC에서 조심할 때니까 이거는 아예 그 보도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7시간 녹취록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10시간 녹취록이고 이미 그 당시에 그 손금 봐주는 거 이런 저희 다 소스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 손금 봐주는 거 보면서 참 김건희의 본질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7시간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이 보도된 뒤에 네. 그 뒤로도 서로 통화 한번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마지막 통화가 21년도 12월 30일 날. 예. 예. 장인수 기자가 이제 취재 들어갔을 때 예. 김건희한테 전화를 계속 합니다. 예, 반론 받으려고. 그래서 메시지를 전화 안 받으니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 보고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예, 걸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명수 씨가 MBC에 보도했냐고, 제보했냐고, 저하고 통화한 거. 그래서 맞다고 좀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매번 그 전까지만 해도 들어주는 입장이었잖아요. 본인이 얘기하는 거 들어주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추궁했죠. 누님은
대선 후보자의 아내다. 검증 대상자다. 내가 내일 코만 컨텐츠 가겠다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예. 그래갖고 갔어요? 직원들이 가지 말라고 모면당할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 해서 가진 않았습니다. 그 후에 뒤로 안 간 게 그러면은 후회합니다. 예. 뭐 서로 문자나 전화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건 전혀 없나요? 디올백 이후에 예. 디올백 이후에 이제 좀 그 당시에 디올백 그게 파장이 커가지고 제가 그 치과가 되게 오래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뭐 그 대통령 발로 살이 쪽 빠졌다 뭐 그런 얘기가 예. 들려가지고 좀 뭐 반성의 기가 있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텔레그램으로 장문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서울소리 이명수하고 인터뷰 한번 하자 했더니 좀 몇 시간 있다가 저기 텔레그램에다가 하트 눌러놨더라고요. 예. 그거 끝이에요? 예, 그게 끝입니다. 예. 하트 누르면은 하겠다는 얘기인지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보고 싶다는 건지 아닌지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모티콘도 많지 않습니까? 따봉 뭐 이렇게 예. 하트를 꼭 굳이 신중히 해서 이렇게 눌렀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서. 예. 그 전에는 문자도 많이 주고받았지요. 네, 대선 기간 때는 문자도 많이 주고. 근데 왜 김건희는 그렇게 문자할 때 중간에 이렇게 점을 찍어요? 네, 그러니까 좀 그 습관인가요? 예, 습관입니다. 그 최재형 목사하고의 카카오톡도 보면 계속 그게 반복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보안을 계속 보안이라고 하고. 그렇죠. 예. 이명수 기자도 사실 좀 뭐 박사 학위를 갖고 있거나 뭐 이렇게 대단한 학력의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아 이거 좀 너무 좀 저렴하다. 네. 이거 정말 공부도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김건희하고 하면서. 아, 그게 이제 제가 7시간 녹취록의 핵심이잖아요. 예. 예. 아, 우리 역대 대통령 후보자 아내분이 어제 저렴한 말투, 쌈마의 말투. 그래요. 그리고 다 누구나 뭐 앵커님도 이제 젊은 시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친구들하고 막 놀고 사춘기 기간에 또 여자 친구들하고 놀고 그 좀 저도 좀 그런 시기가 좀 있었는데요. 예. 그때 막 놀았던 누나? 막 뭐 그런 누나 이미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 예. 많죠. 그런 이미지. 성금 볼 때 뭐 여자가 있지 않냐라면서 연자가 들어가는 뭐라고 그랬던가요? 네. 정말 있었어요? 없었고요. 아, 말해봐봐. 뭐, 다른 데서는 몰라도 정어리 TV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돼.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그렇게 추궁합니다. 아, 저 바로 저한테 그러니까 앵커님하고 이게 마주 보고 있었어요. 네, 네. 책상 이렇게 있었으니까 직원들 옆에 다 있고 있는데 뭐 저 강의 목적으로 오라 그래서 갔지만 예. 강의는 한 30분 만에 다 끝냈어요. 끝내고 나서 직원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재밌게 잘 놉니다. 뭐 저에 대한 사적인 얘기도 물어보고 왜 서울수를 뭐 직원들이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죠. 근데 김건희는 침대에 누워서 다 듣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재밌으니까 거의 총 3시간 있었는데 1시간 정도 있으니까 일어나서 이제 앵커님 자리 같은 상석에 딱 앉아서 뭐 이제 저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 조국 그 당시에 조국 장관 얘기 허벌나게 많이 해요. 예. 예, 그래서 내가 막 듣다 열받아가지고 아니 검증하려면 당사자만 하면 되지 자식들에다가 정경심 교수까지 왜 그런 거 하냐 야비하지 않냐 제가 오히려 막 따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김건희가 보니까 막 따지고 그런 거 그래 약하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건데 아니 정경심 교수 법무부 장관 조국에 대해서 이게 검증하는 게 괜찮지만 자식의 사촌의 팔촌에게 뭐 하는 거냐 내가 막 뭐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답변이 명수 씨가 잘 몰라서 그래 하면서 이제 말을 그냥 넘겨버리더라고요. 예. 네. 더 다른 게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아까도 우리 장윤수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때 그 7시간 녹취록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중간에 또 김대남 관련된 것을 공개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
지금도 미스테리한 게 김대남은 이미 김건희와 관련된 보도가 나간 뒤고 이명수 기자가 어떤 사람인 것도 알고 그럴 텐데도 거기다 대고 아무리 고향이 가탁이로서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도대체 이명수의 마력은 뭔가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무장해제를 시키는 네.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제가 대선 7시간 녹취록의 실패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이런 걸 뭐라 해야 되나 언론인들보다는 유튜버들하고도 많이 친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초반에 이제 김건희하고 통화할 때만 해도 야 이거를 보도할 때 파괴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진보 유튜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몇한테 얘기해서 이제 보도 시점대에서는 이제 좀 많이 다른 매체들이 많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뭐 좀 원치 않게 막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보안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선 끝나고 나서는 진보 매체 저하고 아는 사람들하고는 연락을 다 끊어버립니다. 예. 제 취재 혹시나 뭐 또 술자리 하거나 관계 맺으면서 제 취재 얘기를 할까봐 그 정도로 가열차게 제가 진보 우리 현장에 뛰는 우리 유튜버들이나 그런 사람들 굉장히 친했거든요, 제가요. 그 정도 가열차게 끊어버리고 보수 쪽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다닙니다. 그런데 보수 쪽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요. 어허. 왜냐? 야, 니는 굴러 들어오는 복을 차버리는 새끼 처음 봤다. 어허. 아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자들 보면 그 줄 서려고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네. 김건희가 권력 장것 이제 대선 이후에 다 알고 나서 1억도 준다 그러지. 그렇지. 뭐 근데 니는 그 복을 다 찼다. 그러면서 저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국민의힘 쪽 사람들도 의원들도 이게 만난 사람은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되게 연결될까봐.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자리도 하고 가끔씩 만나고. 뭐 김대남 씨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제가 구구 유튜버 쪽에서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구구 유튜버들, 구구 시민 단체들이 대통령실에 단체로 들어가서 시계 받고 온다. 그런 제보가 있어서 반론차 김대남 그 당시에 그 직무대리 비서 직무대리하고 반론차 통화했다가 첫날부터 이제 고향 선후배인 거 알고. 예. 그래서 그래도 보도는 보도니까 보도는 나갔죠. 나가고 나서 전화가 끊길 거라 생각했는데 전화하니까 되게 좋아라 하는 거예요. 예. 야, 니 이거 보도해줘가지고 나 우리 진영에서 인기 많아졌다. 그걸 저거 또 잘 이제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또 활용할 수 그렇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쪽 사람들의 인격의 천박함을 예.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경우인 것 같은데요. 장윤수 기자님, 김대남은 지금 뭐예요? 지금 그냥 뭐 놀고 있는 걸로 알고 그 있습니다. 망고땡 자리 쫓겨나서 펴내고 예. 참. 지금 그냥 예. 아까워서 어떻게 살까? 아, 그쵸. 예. 그 사람은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간쓸게 다 내빼고 그렇죠. 예. 한 거거든요. 자기보다 한참 본인은 후배라고 생각했던 그 이원모의 당선을 위해서, 물론 이제 떨어졌지만. 근데 또 이제 이원모는 또 쏙 챙겨줬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이제 본인은 그 보증보험 감사 보낸 건데, 보도 나가면서 쫓겨났는데, 좀 그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분한테 별로 그렇게 뭐 원한이 있건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뭐 예. 우리 기자들이 그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 같은 그 김대남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황 파악이나 현실 인식은 정확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그래요. 이미 벌써 그때 꼴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권력이 흘러가는지, 김건희 위주로 흘러간다는 거, 김건희한테 잘 보여야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현실 인식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있었고, 그때 또 김대남이 왜 이명수 기자하고 또 친하게 지내려고 했냐면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이명수 기자의 효용성, 그 쓰임을 안 거죠. 그러니까 MBC 스트레이트와 서울의 소리에서 너 극우 유튜버들 챙기지라고 고발 보도를 하니까 실제로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자기의 인지도나 인기가 올라가니까 아 이게 그냥 무조건 적대시할 게 아니라 활용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명수 기자한테 지시를 내리기 시작해요. 서울의 소리가 날 좀 더 공격해.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런 어떤 우파를 결집시켜서 공천을 받은 다음에 그렇죠. 내가 공천이 되면 다시 좌클릭을 할게. 이렇게 진보 단체들도 좀 챙기는 척하고 그래야 이제 또 중도층을 쌓아놔야 또 당선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합리적인 판단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 국민의힘 뭐 그리고 대통령실 다 무너지긴 했지만 그런 정도의 사람도 못 껴안는 거죠. 그들은. 예. 못 껴안는 것보다도 그걸 어떻게 이제 인디케이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김대남 녹취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놀랐어요. 하나는 아니 지가 그래도 그쪽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자기가 모시는 사람을 꼴통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할 수 있나. 그거를 그러니까 제대로 모시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 확인해서 놀랐고 또 하나는 전부 다 정신이 없는 놈들인 줄 알았는데 말만 안 하지 제대로 평가는 그렇죠.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윤석열 하는 걸 보면 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부하들이 지금 다 구속되고 저렇게 돼 있으면 정말 이놈은 남자 새끼도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게 됐으면은 자기가 뭘 내가 다 책임질게. 네. 얘들은 뭐 책임 묻지 마시오. 내가 잘못했으니 사실은 내가 못 죽어서 아니요. 뭐 이렇게 나와야지. 최상목이한테 쪽지도 안 줬다고 해. 뭐 포고령도 김용인이 썼다고 해. 나 이렇게 찌질한 놈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김대남이 그렇게 존경심 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남자 새끼도 아니지. 안 그래요? 맞습니다. 예. 김건희도 아마 윤석열 개인적으로 어떤 그 존경심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럼요. 그렇죠? 뭐 7시간 녹취록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자기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그때도 그냥 뭐 이 천박한 여자라서 표현을 그렇게 하나 보다. 뭐 방구나 뿡뿡 끼고 뭐 지가 뭐 아는 거 하나도 없고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네. 윤석열 행태를 보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만나서도 사실은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하잖아요. 설사 자기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누려도 남편의 체면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우회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대놓고 아,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뭐 국민들 먼저 생각하게 돼. 뭐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원래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뿌리 깊게 무시하고 있는 거죠. 자기 남편은. 이제 차차차차 수사하고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만 지금까지를 정리해 봤을 때 우리 이명수 기자님은 정말로 실제로 권력 관계에서도 김건희가 윤석열보다도 더 위에서 권력을 행사했을 정도였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럼요. 네. 막연히가 아니고 정말로. 그러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인 하나- 예를 하나 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사? 그건 100%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이 사람은 안 돼라고 했는데 김건희가 아니야 이 사람 시켜야 돼라고 해서 바뀐 그런 예도 있습니까? 저희는 뭐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때부터 그렇게 쭉 해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예, 예. 검찰은 윤석열이가 잘 알 텐데도. 그렇죠. 뭐 한동훈이 하고 뭐 카톡 나누는 것들 보면 윤석열이 전화 안 되면 이제 한동훈한테 연락해서 카톡 이렇게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남편을 제일 잘 알겠죠. 김건희가.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좀 많이 김건희가 인사계획 같은 거 우리가 디올백 할 때 김건희 우리가 이제 몰카 취재가 들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날 처음 이제 최재형 목사가 들어갈 때 제가 화장품을 사주지 않습니까? 예. 저한테 그 장비는 항상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 맘만 먹었으면 채워줬겠죠.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했던 얘기가 인사 개입하더라. 통화. 예.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그렇죠. 아 그러면 비상계엄 때 한동훈 체포 명령도 김건희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직까지 뚜렷하게 뭐 나온 건 아닌데 이제 추후에는 나오지 않을까. 예, 김건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게 저는 김건희하고 한동훈하고 틀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기 문자 씹은 거? 뭐 그게 이제 시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디올백이죠, 디올백. 디올백. 디올백 그거에 대한 대응을 그렇죠. 국민 눈높이 뭐 이런 이야기 그렇죠. 하면서 예. 네가 그럴 수 있어? 국민들이 뭐 염려하실 부분이 있다. 예.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데려온 김경률이 뭐 마리 앙뚜아네트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가 문자 보내니까 한동훈이 식구해서 그런 건데 그게 사실은 당대표가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취재 오래 했지만 그런 정도로 갖고 대통령과 당대표가 사이가 나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 이후로 대통령실과 한동훈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데 이게 김건희의 사감이 아니면 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 정치인들이 그 정도 말 갖고 서로 그렇죠. 예, 그 정도는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예. 김건희는 자기가 정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윤석열을 그런 쪽으로 해서 가스라이팅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나는 정말 여기서 국민의힘의 중진이나 이런 자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진석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들은 알잖아요. 권력이 어떤 거고 정치가 어떤 것인지를. 그러면 바르게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 하나 챙기려고 그렇게만 하다가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또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그 최은순하고 김건희가 이까지 자리 오기까지 많은 로비를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돼봤어. 딱 자리에 와봤어. 야, 모든 게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거를 이제 여지껏 로비하고 아부 떨고 이렇게 해서 정보 받아주고 땅 투기하고 막 그래 살다가 대통령 되니까 그거를 이제 엄청 느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왔을 때 권력 맛을 한번 느껴보려고 많이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김건희 형제간이 어떻게 돼요? 사남매입니다. 김건희가 사남매? 네, 사남매. 사남매 몇째예요? 셋째입니다. 셋째. 네. 그러면 지금 그 오빠라는 자는 막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오빠가 무식하고 뭐 몰라서 그래가 친오빠라면서요. 예, 김진우. 예. 그러면 다른 형제간들은 배는 일단 다 갔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뭐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좀 조용해요? 착실한 사람들인가? 일단은 첫째 그러니까 그 큰 언니가 예. 있는데 미국에 있고요.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엄마하고도 그러니까 약간 연을 끊다시피 하고 이렇게 오래됐군요. 예, 꽤 오랜 기간. 그러니까 맨 위가 언니고, 지영이, 네, 예. 김지영, 김지영. 예. 그리고 그 밑에가 김진환, 진우. 김진우가 지금 그 문제의 그 예, 오빠. 오빠. 네. 예. 그다음에가 김건희, 네. 김명신 말하자면 네. 그 밑에가 진환이, 한이 남자. 예. 예. 그러면 아들 둘, 딸 둘인 거예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막내는 또 말레이시아로 이민 가서 말레이시아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말레이시아 있고. 그럼 왜 김진우 빼고 나머지는 조용한가 했더니 두 사람 외국에 나가 있군요. 그래서 조용한 거구만. 예, 근데 김진아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내는. 그나마 다행이네. 여기는 뭐 좀 시끄러운 건 없어요? 아유, 저기 안 드러났다 뿐이지 지금 그 가족들은 아마 그 엄청나게 많은 이권에 개입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양평고속도로가 휜 게 사실 이제 자기 가족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런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고속도로도 휘게 하는 사람들이 다른 거는 안 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김진우라고 하는 오빠가 그 ESIND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 원래 건설사 다니다가 이제 부동산 개발을 자기 엄마랑 같이 회사 세워서 하는데 그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산 거나 그 성남 도촌동 땅 그 자기네들이 이렇게 꿀꺽하는 과정을 보면 이거 정상들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그 비리와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면서 다 수사 안 하고 덮어서 그런 거지. 이 사람들이 권력이 없을 때도 그냥 검사 사이 하나 뒀을 때도 그런 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불법을 통해서 그 비리를 저질러 왔던 사람들인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됐는데 조용히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명수 기자님이 이제 그 취재를 완성을 하진 못했는데 그 일가 친척들이 이 한몫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왜 안 했어요? 그 내용을 일부 또 취재한 게 있습니다. 이명수 기자님. 그것도 고모인가 이모인가 또 누구 이모입니다, 있잖아요. 이모. 이모. 네, 이모. 이모는 그러면 최은순의 언니예요,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 사촌 동생. 예. 거기는 근데 지금 보면 이쪽 편인지 저쪽 편인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우러나서 거기를 돕는 게 아니라 네. 다 이권, 자기 이익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 김혜선 목사 고모라고 하는 사람도 윤석열 막 화환 보내고 그 대검찰청 앞에 뭐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뒤에서는 엄청 욕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되냐 안 되냐로만 따지는 거죠. 그나마 맨 위에 있는 언니 김지영은 사이가 틀어져서 지금 조용하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에 가 있기도 하고 이건 최은순하고 틀어진 거예요? 김건희하고 틀어진 거예요? 최은순하고 틀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도 제 정신 박힌 자식이 첫째 지영. 첫째. 예. 만나봤어요? 만나보진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친척들을 이제 제가 좀 많이 예, 만나지 예, 않습니까? 예. 만나보면 지영이는 뭐 예전부터 이제 그 김건희 저기 최은순 남들한테 그 사기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 그리고 비판적이었고. 예. 예, 그래서 뭐 대통령 돼서 뭐 김건희한테 뭐 붙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김건희 고모하고 이모하고의 녹취록이나 거기서도 봐도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자기 집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자기 집안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에요. 약간 거의 뭐 사기꾼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네.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자기 이제 엄마에 대해서도. 그나마 의식이 있는 네, 거죠. 그렇죠. 예, 제정신 바뀐 거죠. 예, 네. 제정신 바뀐 거죠, 정확하게. 이 집안은 그렇고 우리가 또 윤석열 집안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한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이렇게 패밀리에 대해서 막 나오잖아요. 뭐 이런 아름다운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윤석열 부친은 이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살아 계신가요? 네, 뭐 모친이 저기 뭐 강릉에 뭐 계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엄마 얘기가 전혀 안 나와. 그렇죠. 예. 그건 왜 그래요? 아니 그건 그래서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쪽은 취재 안 했나요? 예. 너무 김건희 한 과목만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요새 그 저기 그 모친 살아 계신다고 네. 그 강원도 그쪽 지역이지 않습니까? 야, 니가 모친 살아 있으니까 한번 좀 만나보고 와라 강릉 가서. 거기도 절연했다는 얘기가 막 있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예, 소문은 있는데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고요. 사실은요 윤기중 교수도 돌아가셔서 그렇지만 아버지 얘기도 살아있을 때 네, 별로 나오질 않았어요. 투표할 때 한번 살짝 얼굴 비치고 우리가 전에 들은 얘기는 이종찬 회장을 통해서 들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이 고집이 세고 저기하고 그러니까 좀 잘 보살펴 주시라 살아계실 때 그 말씀을 하셨다. 그것만 이종찬 회장을 통해서 전해 들었지. 그리고 윤기중 교수가 어렸을 때 고무옷으로 이놈 때렸다는 거 그것만 정도 알지. 부자 간의 관계가 어떤지 뭐를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을 알지를 못해요. 한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유. 예, 뭐 좀 이상하긴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온갖 소문이 좀 있는데 여기서 뭐 소문을 제가 기자니까 그렇죠. 예, 전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그 집안에 대해서도 이건 팩트는 아니고 아무튼 이런저런 소문이 있긴 합니다. 예, 좀 윤석열은 정상적이지 형제간이 않아요. 어떻게 돼요? 여동생 하나 있는. 여동생. 네. 예. 그 여동생도 조용하잖아요. 모르죠. 저희가. 예. 그 윤석열 모친은 여동생하고 같이 산다 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돌아가시 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음. 그 아파트에 사는 걸로 예. 이제 보도가 됐었죠. 근데 그 후로는 거기는 뭐 크게 뭐 나오는 얘기가 없어서 취재력을 발휘해서 윤석열 쪽도 한번 좀 파볼 필요가 있는 게 윤석열 아버지가 살았던 집이 김만배 그렇죠. 누나 예.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밝혀야 될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게 우연이 됐겠습니까? 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그런데도 그걸 그냥
계속 깔아뭉개고 지금 윤석열 하는 거 보면 그러고도 남을 자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온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쭉 돌아보면서 반드시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한다. 그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 예. 먼저 나 장인수 기자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윤석열이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이른바 이채 양명주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거대 야당 192석이라고 하는 거대 야권이 탄생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아는데 이제 되는 건 없고 예. 화나고 짜증나고 그런 와중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터져서 이채 양명주는 억눌렀는데 명태균 게이트는 이전과는 좀 다른 게 명태균이라는 독특한 캐릭터가 얼로 튈지 모르지 않습니까? 막 대통령 김건희에 대해서도 협박성 발언을 막 서슴지 않고 자기가 일부러 좀 흘리기도 하고 결국 여기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또 이제 종신집권 비슷하게 나가려고 했다고 보는데 그 방법은 역시 비상계엄, 총칼로 국민들을 억누르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아마 정국을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명수 기자님의 분석은? 쭉 이제 취재 저희가 이제 윤석열 관련해서 계속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고발 이제 보도를 해줬습니까? 몰린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해명 제일 큰 게 이제 또 큰 사건이 터진 거죠. 명태균. 그거는 이제 빠져나오기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준비해놨던 비상계엄령 이제 발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생각이 저와 같아요. 지금 막 부정선거 이쪽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건 다 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자신과 마누라의 죄가 드러나게 될 순간이 다가오니까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짓을 저질렀지 지금 와서 막 부정선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놈들을 많이 만나니까 뭔가 좀 헷갈린 면도 있기는 있었겠지만 맨 처음에 김건희 만났을 때 부정선거 부자라도 이야기합니까? 그런 얘기 없었어요. 없었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야기가 만약에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가 대통령이 됐는데 무슨 부정선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은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킨 것을 목적을 이렇게 딱 틀어가지고 마치 그런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일으킨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튜버들을 이용하는 거지. 네. 실제로 딱 이거를 까보면 지하고 마누라가 저지른 죄가 곧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그냥 막아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법도 지 마음대로 해버리고 영장 없이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 말고 뭐가 있겠어요, 이자가. 그렇죠. 부정선거는 무슨 부정선거가 지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럼 그것부터 무효로 하고 다시 해야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부정선거가 너무 심각한 것 같다. 내 대통령이 된 것도 무효 같다. 그러면 나 대통령 안 하고 부정선거 이거 조사하자 그러면 누가 마다고 그래.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네.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불을 지피는 자들이 몇몇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극렬 보수 유튜버들. 아까 보수 쪽하고 가깝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유튜브 쪽에서 이렇게 계시면서 보수 유튜버들하고도 좀 친분이 있습니까? 네. 좀 웬만한 레벨이 있는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알죠. 예. 그래요? 예. 그 자들은 목적이 뭡니까? 돈입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친구들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네. 이 탄핵 정국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시장이 열린 거예요. 돈벌이 수단이 생긴 거야. 거기서 이제 후원 받고 슈퍼챗 받고 그게 목적입니다. 걔네들이. 아니 얘네들도 판단하는 능력 안 되냐고 솔직하게. 비상계엄령 전 국민들이 다 비상계엄령 헬기 국회에 투입되고 계속 보도되는 것들 얘네도 판단 안 되겠냐고요. 나름 언론사 갖고 있는 유튜버들도 있고 그러는데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여기서. 탄핵 반대라는 이제 명물도 그 안에 찾는 거죠. 그걸로 해서 지금 돈벌이 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얘네들은.
혹시 공공연히 그런 얘기도 합니까? 야, 이거 지금 좋은 돈 버는 찬스야, 막 이런 얘기도 합니까?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죠. 아. 예, 그리고 맨위에가 보수의 이제 맨위에가 정강훈이다. 예. 그 밑에 누구 있고 그 밑에 누구 있고. 지금 그쪽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게 누구예요? 신의 한 수예요? 그 정강훈이의 밑에가 신의 한수죠. 신혜식. 예, 신의 한수. 거기가 신의 지금 한수. 제일 뭐 구독자도 많고 그래요? 예, 그렇죠. 뭐 그래서 또 신혜식도 또 이제 새끼들이 있거든요. 유튜버들. 예, 그렇게 걔네들이 이제 판 짜서 지금 하고 지금은 좀 많이 붙어 있는 상태죠. 다른 유튜버들도 돈 벌어야 되니까. 예. 근데 그 요즘에 보면은 막 몇 억씩 번다고 그러는데 보수 쪽의 극렬 보수 극우 쪽 사람들은 왜 그렇게 슈퍼챗을 세게 싸요? 거기는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진보 쪽은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만 받아도 황송한데 거기는 좀 사이즈가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후원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 지지하는 그 일반인들은 순수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극우 유튜버들은 사실 그걸 이제 이용한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또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띠잖아요. 또 나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제 어떤 보수 정당을 지지할 때 그 마음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슈퍼챗이나 몇몇 정치인과 극우 유튜버들이 뭐 정강훈 같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이즈가 거기는 좀 크긴 큰 것 같습니다. X 보면은 저희 쪽하고는 모 유튜버는 이제 정강훈이 신혜식 그 밑에 있는 유튜버인데 예. 이번에 제가 좀 이런 판이 열리면 그 친구가 못해도 한 10억은 벌었을 거다. 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예전에 그러니 벌어봤기 눈이 때문에. 돌아가서 그 짓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나저나 지금 서울의 소리는 형편이 어때요? 지난번에 보니까 막 뭐 또 수익도 좀 맞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뭐 유튜브 수익은 한 3년째 지금 전무하고요. 막아놨어요? 예, 예. 하고 그냥 그 정기 후원으로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백 대표님 어쩌나? 네. 월급은 받아요? 예, 예, 월급은 잘 나옵니다. 예. 좀 많이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예. 힘드시겠죠. 왜냐하면 보면 방송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또 최재형 목사님도 또 보살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저희도 도움을 사실 서울의 소리에서 저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서울의 소리 좀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죠. 예. 많이 도와드려야죠. 힘을 모아서 함께 나가야죠. 저널리스트는 지금 서울의 소리하고는 어떤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명수 기자님이 취재한 것을 아까 선배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좀 만드는 예. 작업들을 거의 제가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도 자체 취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자체 취재하면 저희 구독자나 제가 아직 뭐 스튜디오나 이런 걸 1인 미디어다 보니까 갖추지 못해서 이제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 가고 서울의 소리의 또 인프라를 활용해서 제가 취재한 내용을 이제 보도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가 1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김대남이 2탄이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서울의 소리하고 저널리스트가 한 건 아니지만 명태균 정도가 이제 한 3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4탄 뭐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탄은 좀 이제 설 명절 끝나고 나서 예. 있긴 있구나. 재밌는 것들. 오. 예, 제가 이제 다 넘겼거든요. 예. 다 넘겼는데 우리 지금 장희수 일단 님 잘 만들고. 바로 명절이 끝나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김건희 측근들이 지난 대선 기간에 좀 분탕질을 치고 다닌 게 있습니다. 아. 특히 강남의 룸사롱을 돌아다니면서. 그거 있어야지. 그거 분명 있을 거예요. 강남 없을 수가 룸사롱을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거기 보면 이제 배경이 룸사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수 기자님이 그 룸사롱의 어떤 이제 종업원들, 흔히 말하는 이제 마담, 아가씨 네. 이런 분들을 취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측근들이 룸사롱에서 어떤 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또 아무튼 재밌습니다. 예. 일단 대선 기간에 룸사롱 쪽을 많이 이용했군요, 이자들이. 선거운동을 특이하게 룸사롱에서 아가씨들 상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격이 다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런 그렇죠. 품격이라는 게. 이게 국격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비판하는 김건희 비판하는 세력들 우리 그 진보 진영에서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들도 룸사롱 마담들한테 걔네들은 이제 김건희 측근이잖아요. 윤석열 측근이잖아요. 근데 룸사롱 가서 마담들한테 우리가 의혹들 하는 것들을 그걸 이제 마담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을 칭송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알아요. 뒷담화를 깝니다. 선거운동은 하면서. 그러니까 이 정부의 수준이라는 게 참 그런 데서도. 이제 오빠 나도 이제 영부인 될 수 있는 거네 하면서 자신감을 또 갖고. 그렇죠. 말씀하셨네. 마담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영부인 되지 말란 법 없겠네 이런 얘기도 하고. 참 부끄럽고 씁쓸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정말 씁쓸한 웃으면서 얘기입니다. 얘기하지만 이게 그러니까요. 그거를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예. 포스트레디는 혹시 관객이 얼마나 예, 오늘까지 83,000? 83,000. 네. 적어도 100만 원 아니 넘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1,000만 관객까지는 안 되더라도 너무 사전에 공개된 게 많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적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게이트 터지고 탄핵까지 왔으니까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 이채양명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의성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실제로 있는데 그래도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탄핵되면 명태균 게이트 이채양명주가 다시 나올 겁니다. 제대로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탄핵 국면에서 도대체 김건희, 윤석열이 비상계엄 이전에는 뭘 잘못했던 거지라는 거를 한번 보고 싶으면 그거 딱 2시간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지만 재미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돈은 우시는 아깝습니다. 분들도 있고요. 중간에 빵 터져서 웃기도 하고 또 이명수 기자님이 또 거기 이제 무속인 취재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또 빵 한 번씩 터지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취재 분위기 좋고 그 오목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무속인 김건희가 무속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무속인들하고 좀 많이 친하고 법사님들하고도 많이 친했어요. 제가 그분들 보고 민주보살이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죠. 예. 혹시 이명수 기자가 이렇게 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에 거의 다 알아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방송을 안 나오려고 좀 웬만하면 작가님들의 부탁으로 웬만하면 나오는데 좀 이게 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재하는 데는 안 좋죠. 하고 좀 많이 불편합니다. 이제 또 알려진 상태에서 또 취재하는 노하우도 이제 또 터득하셔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려져 버린 거를 뭐 내가 김명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디 밤 되면 뭐 술집이나 그런 데서 술 한잔 먹으면서 뭐 이게 회사 직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명수 기자님 아니서 막 어제도 또 그리고 지나가도 그래서 밥집 가서도 먼저 계산하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참 김건희가 새벽에 계산책 하는 것도 이명수 기자님이 취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김성훈이라든지 이렇게 경호처 관계된 사람들 좀 취재를 해볼 생각 없으신가요? 뭐 저는 지금 이 경호처에서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좀 민주당에 야당에다가 제보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많이 윤건영 의원님이 좀 많이 그 기자회견도 하고 보도자료 좀 내는 것 같은데요. 꼭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자가 다시 복귀해가지고 지금 막 속가내려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있었던 경호원들 다 지금 블랙리스트 올려놓고 그런가요? 저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일은 없겠죠. 그래서 남들에게 이제 좀 취재가 좀 잘 오는 거는 제가 그런 데는 잘 안 낍니다. 제가 새로운 거 남들이 안 하려 하는 것들 좀 많이 그런 쪽에 관심 갖고 있고
다른 매체들이 좀 다 붙는 것들은 웬만하면 그러시군요. 예, 우리가 저희가 대한 언론이지 않습니까? 남들이 안 하는 부분에 이제 그 개 산책할 때 네. 주변에 경호원들이 몇 명 정도 보였습니까? 그때 5명? 그렇게 많아요? 네, 5명. 장기자님 5명. 5명이 다경호는 아니고 직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5명 정도 수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건장한 체격의 남자는 2명인가 3명이 이명수 기자님 차량이 접근하니까 이제 와서 제지라기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경계하는 예.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한 또 여자 직원들도 한둘 있었고요. 여경호는 확실합니다. 아 여경호 그렇죠. 한 명 여경호원도 여자 경호원이 있었고, 있겠죠. 예, 여경호원도 있었고. 하고 예. 김건희와 친한 이제 직원들 예, 두 명. 한둘 예. 있었고. 예. 근데 그때 거의 매일 밤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제 제가 보도 이후에는 이제 또 안 했겠죠. 안 했겠지만 그 전에는 그런 제보를 듣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네 주민 제보자가 왜냐하면 이 거짓말을 한 게 경호원들 뭐 먹을 걸 사다 주러 나갔다든가 네, 뭐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하지 네. 않았어요? 날마다 그 시간에 개 데리고 나갔을 거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제보 내용이 주민이 자주 봐서 제보를 한 겁니다. 한 열흘이면 내가 한 2-3번은 본다 뭐 이런 식의 제보를 하신 거거든요. 예. 그 고양이 뉴스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저 망원 렌즈로 그 체포영장 집행하기 전에 관절 쪽을 찍은 거 있잖아요. 저는 관절이라고 안 부르고 소굴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때도 이렇게 뭐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 이명수 기자님은 멀리서 이렇게 보면 그게 김건희인지 아니면 여자 경호원인지 다른 직원인지 구별이 가능합니까? 김건희하고 이제 보좌했던 코바나 컨텐츠 같이 직원 중에 유경옥이라고 있어요. 예. 유경옥이하고 김건희하고 좀 체형이 좀 비슷합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뭐 누가 이게 물어보길래 6대4로 김건희라고 생각한다. 근데 유경옥일 수도 있다. 김건희가 아니면 예. 유경옥일 수도 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저 거의 매일 붙어서 근접으로 수행을 하는 직원입니까? 그렇죠. 코바나 그렇죠. 컨텐츠 때 최근접이죠. 최근접. 예. 회 근접? 그러면은 그 강아지도 따라다닐만 하네요. 그렇죠. 네. 엊그저께도 어떤 TV인지 내가 잊어버렸는데 관저에 이렇게 남자가 또 어른거리는 모습도 하나 나와서 이렇게 뭐 궁금합니다. 그것도 멀리서 보기에는 윤석열 같이 보여가지고 혹시 지금 저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놈이 대역인가? 예, 그렇진 않고 이제 구치소엔 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인수 기자님은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을 좀 취재해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정치 이슈가 다 그 국민들의 관심을 잡아먹으면 사회의 다른 다양한 이슈들, 해결해야 될 것들이 제기가 되지 않고 갈등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윤석열 정부 기간에 누적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탄핵 정국의 그런 일반 아이템들은 해봐야 뉴스가 안 돼요. 예. 제가 보도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한양대 교수가 공대 교수인데 이분은 체육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용을 전공했는데 어느 순간 한양대 공대 교수가 돼서 수백억 원의 R&D 자금을 탑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회 상임위나 지난 국정감사 때는 난리가 났는데 워낙 이 윤석열의 부정부패, 윤석열 김건희의 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뉴스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빨리 이명수 기자님이랑 협조해서 이 정부를 끝내면 사실은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다시 언론에 이제 정상화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이제 에너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뭐 이런 것들도 뭐 그게 정상적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빨리 이제 그런 뉴스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이번에 쓴 작심하고 다시 기자 이 책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디올백 보도랑 7시간 녹취록 보도가 책의 전반부를 차지합니다. 예. 그 두 가지 사건으로 제가 이제 MBC를 사실 사표 내고 나오게 되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 도대체 그럼 왜 사표를 낸 건지, 7시간 녹취록은 왜 MBC가 그런 정도로밖에 보도하지 못했던 건지, 디올백은 또 왜 뭐 어떻게 뭐가 잘못됐길래 MBC에서는 안 한다고 한 건지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 있고
또 이제 책 후반부에는 제가 보도했던 검언유착 의혹이나 조선일보 손녀딸이 운전기사한테 폭언 갑질하는 내용 뭐 이런 좀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는 특종이라고 할 만한 보도들과 관련해서 또 역시 비하인드 스토리. 근데 이제 단지 그냥 뭐 취재 후기만 얘기하고자 한 건 아니고 기자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그래서 그 한계는 뭐고 또 그 가능성은 뭔지 이런 좀 결과적으로 한국 언론의 문제점, 한국 기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현실 인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최대한 그 쉽게 스토리로 풀어서 썼습니다. 예. 제가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사진이 실물보다 덜 예쁘게 덜 멋지게 나와서 실물이 얼마나 멋있는데. 거기 보면 이명수 기자와의 운명적인 만남 이런 내용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명수 기자님은 다 읽어보셨어요? 네. 좀 읽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이제 그래요. 좀 바빠서 좀 다 완독은 못 했는데 네. 저기 우리 국민들 뭐 책 1년에 저기 안 읽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근데 이 책은 한번 사면 완독할 수 있는 재밌는 우리가 취재물을 이제 나올 때 시청자 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 기자들은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예. 고민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예. 예. 이명수 기자님은 앞으로 네. 어떤 취재를 좀 하고 싶으세요? 저는 솔직히 이 정상적인 나라가 되면 저 같은 사람이 필요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올해 이 서울에서 근무했던 게 저는 이게 사회운동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활동가, 사회운동.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돈 벌고 싶다. 예, 돈 벌고 싶다지. 뭐 진짜 저 나이 때 되면 저희 친구들 보니까 뭐 회사에서 다 부장급 정도 됐더라고요. 그리고 좀 재산도 좀 있고 뭐 다 집 한 채 사고 그 정도로 사는데 제가 좀 그런 게 뭐라 하죠? 이제 퇴직하고 나면 예,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노후 준비? 네,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쪽 우리 서울의 소리나 언론 쪽에서는 저는 돈 벌 생각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우리 이명수 기자님답게 솔직 담백하게 돈 벌고 싶다. 그 답변이 딱 와닿고 좋은데 예. 어떤 걸로 해서 예를 들면 돈을 벌고 싶습니까? 뭐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네. 아니 제가 솔직히 정어리 TV에서 저번에 먹을 거 뭐죠? 정어리 저기 장어탕, 순살 장어탕. 네. 예. 제가 이제 우리 작가님이 나갈 때 한 몇팩 줬어요. 예. 그래서 그때 한번 집에서 그런 거 제가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끓여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죠. 그 우거지도 잘 말려가지고 살아있는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가 유튜브에서 한번 먹으면서 설명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물건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저는 어디 가든 전 세계가 다 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에 대한 확신. 정어리 그때 장어탕이잖아요. 맛있잖아요. 저한테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자신감 있게 또 제가 다가가서 설명할 수도 있고. 영업 쪽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아니 진짜로 막 이렇게 알려지고 네. 또 막 그러니까 주변에서 네. 정치해볼 생각 없다 이런 얘기들 안 합니까? 우스갯소리로 네. 제 고향이 강원도 동해 삼척 그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철규 좀 어떻게 해봐라. 야 명수야, 니 앵커님 제가 뭐 강원도 사투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어디 방송 나가서 강원도에 대한 얘기를 되게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강원도 떠난 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 후로 서울 올라왔거든요. 다 부모님 산소나 고향 친척들도 있긴 하지만 잘 내려가진 않는데 제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요, 저를요. 그쪽 다 보수 쪽이거든요. 전화 와서 너무 자랑스러운 거지. 인구가 지금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예. 되게 적은, 근데 저한테 연락 와서 야, 이철규 좀 어떻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끼리 농담은 하는데 정치에는 관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네. 뭐 정치를 막 이렇게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뭘 좀 하려고 그러면은 정치해라 이런 것은 좀 우리 사회가 네. 뭔가 좀 프레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장인수 기자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정치할 생각 없으십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듣지는 않고 간혹 가다 듣는데 저는 뭐 정치는 뭐 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예. 저는 그냥 좀 언론인으로 기자를 좀 더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좀 더 쌓이면 백운기 앵커님처럼 어떤 좋은 어떤 진행자나 언론인으로서 저는 크게 돼도 언론인으로서 크게 되고 싶지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두 분이 계셔서 오늘이 있다.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감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네. 윤석열의 오늘, 대한민국의 오늘이 없어도 될 뻔했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있었지만 그래도 두 분이 계셔서 밝혀내고 깨우치게 하고 그래서 윤석열을 이렇게 끌어내릴 수 있게 됐죠.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오늘 설 연휴 특집 방송으로 두 분 모시고 파워 저널리스트 생각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설 연휴 특집 방송이니까 나오신 김에 네. 뭐 장기자랑 같은 거 한번 좀 해봅시다. 뭐 잘하는 건 뭐 있습니까? 노래나 성대모사나 춤이나 뭐 이런 거? 아, 예. 성대모사? 아니,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네. 특별하게 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장인수 기자가 그러면 하는 동안에 생각해놔요? 아니, 아니, 저도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이명수 기자님은 먹방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먹방하면, 뭐, 장기자랑 할 건 먹는 아닌데. 것에 진심이에요? 예, 예, 그냥 뭐 평범하게 먹는데 저는 끼니를 삼시세끼 다 안 먹습니다. 꼭 내가 배고플 때 먹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유스럽게 드시는 스타일이군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맛있죠. 반찬 한두 가지 있어도 너무 맛있게 먹게 되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맛있게 먹어요. 근데 저는 좀 깨작대는 스타일이어갖고. 예. 우리 그러면 정어리몰의 광고 모델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래요. 갑자기 한번 부탁을 드려봤는데 두 분이 역시 또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바보들이시군요. 봉지욱 기자도 그 뭐 했나요? 다 했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아우. 두 분 실망입니다. 죄송합니다. 실망입니다. 그러면 그 장기자랑 뭐 저 안 하는 대신에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새해에는 좀 어떤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또는 뭐 본인의 각오라든지 이렇게 인사 말씀 하나씩 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십시다. 이명수 기자님 먼저. 네. 저는 새해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되고요. 한 정상적인 나라 다시 만들어야 되고 제가 혹시나 뭐 사업의 꿈이 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나라 만들기 위해서는 적폐청산이 좀 더 가열차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되면. 그리고 적폐청산에 또 좀 제가 좀 도움이 된다면 또 취재로 좀 더 할 생각은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적폐청산. 그것도 옛날 용어니까 뭔가 또 새로운 게 하나 또 나오겠죠. 그렇죠. 예. 바로 세우기라든지. 예, 바로 세워야 될 게 너무 많죠. 네, 고맙습니다. 바로 세우기 딱 좋습니다. 예, 예. 그것도 역사 바로 세우기 YS 때 있어가지고 또 뭔가 하나 나와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바로 세우기. 예. 장인수 기자님. 저는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는 거 보고 절망을 한 게 대한민국은 여기서 주저앉는구나. 여기까지구나. 대한민국의 어떤 구구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현명한 국민들, 시민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몰락하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12월 3일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계신데 더디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게. 근데 아무리 봐도 제 짧은 식견에 맞는 방향을 향해서 가고는 있습니다. 방해 세력이 많고 좀 더디고 시원시원한 감은 없지만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시지 않아도 새해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 출발점이 반드시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요. 그게 뭐 누가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라 시민들의 온전한 정어리 TV 애청자들 그리고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온 거고 그 덕분에 이명수 기자님이나 저 같은 기자들도 취재하고 보도하고 또 먹고 살았던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저는 올해 3년 전에는 대한민국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끝인가? 라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다시 시작이다. 힘들지만 정말 우리가 이제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대한민국,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도 받지만 또 희망도 생기거든요. 예,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새해에는 모두 행복하시고 운수 대통하시고 대한민국도 운수 대통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새로운 시작. 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가 을사년이지 않습니까?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을사년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안 좋은 거 이야기할 때 을사년스럽다. 그래서 거기에서 을씨년스럽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올해 이제 을사년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희망이 보이는 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을씨년스럽다가 아니고 얼씨구 을사년스럽다 이런 을사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이 희망을 갖게 하기까지 이 두 분의 역할이 정말 컸지요. 두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파워 저널리스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또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 두 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 이분들한테 우리가 힘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진실을 파헤치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큰 언론사에 비해서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함께 해주시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울의 소리는 또 재정이 어려운데 그 와중에 또 해야 되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후원도 좀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에 또 장인수 기자님 좋은 책을 펴냈는데 작심하고 다시 기자. 다시 기자이기도 하고 작심하고 다시 기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다시 기어보자. 뭐 기자는 기는 직업이죠, 뭐. 이런 책도 많이 좀 구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권력의 비리를 감시하고 추적하고 또 우리 그런 깨어있는 시민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님,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님, 새해 더욱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어리 몰에서 이번 설 연휴 기간만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제품이요. 이 달팽이 크림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는데 이번 설 연휴 기간에만 특별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달팽이 크림 한 개에 7,900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런데 지금 설 연휴 기간에만 함께하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행사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3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많이 사서 쟁여놓고 바르셔도 좋고 선물하셔도 좋고 이번 설에 또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얼굴도 푸석푸석 하실 텐데 이걸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